중간고사가 끝나가는 이 기간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공부 걱정, 성적 걱정과 함께 등교 거부 문제로 상담 문의를 주십니다. 15년차 사춘기 교육기관 센터큐가 오늘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꾸 학교 안 간다고 버팁니다. 처음엔 좋대였는데 이제는 아예 결석이 많아졌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이들이 등교 거부를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비적 쾌락 중독입니다. SNS, 게임 등 즉각적인 쾌락과 도파민에 익숙해져 밤과 새벽까지 내내 일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 생활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등교할 시간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둘째, 자존감 하락, 따돌림, 선생님과의 갈등과 같은 심리적인 상처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셋째, 성취감 결핍, 공부가 자신의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공부가 재미없고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아이들은 등교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등교를 거부한다고 해서 아이가 무조건 게으르거나 반항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위 세 가지 이유 중 등교 거부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해결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할 때 무조건 학교에 보내야 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보내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모두 확인해봐도 그렇습니다. 첫째, 소비적 쾌락 중독, SNS, 게임 등 즉각적인 쾌락과 도파민에 밤과 새벽까지 내내 이것을 하다가 생활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경우 억지로 보내려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안 일어나죠. 학교에만 가면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라는 대응, 이득만 얻고 다시 제멋대로 안 가는 악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둘째, 자존감 하락, 따돌림, 선생님과의 갈등과 같은 심리적인 상처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이가 이런 상처와 갈등을 부모님께 말하지도 못했고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학교를 가라고 하면 더욱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성취감 결핍, 수업 진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공부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무조건 학교를 가라고 하면 공부에 대한 반발심은 더 커지고 절대 공부하기 싫었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억지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침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출결을 위해 진단서를 떼고 변결 처리를 도와줘야 하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변결 처리를 도와주십니다.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등교 거부 초기 단계라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올바른 개념 성장과 교육에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부모님께서 약간은 거짓으로 해주는 변결 처리는 내가 내 멋대로 해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봐주네 라는 생각만 더 자리 잡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학교 빠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등교 거부가 3일 이상 쌓였다면 변결 처리를 도와주시기보단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결석 일수가 쌓일 텐데 애들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의 평이 나빠지면 어떡하죠? 부모님께서 변결을 도와주셔도 결석은 쌓이고 공부도 수업도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결석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생기게 되죠. 다음 질문에서 더 상세히 답을 해드리겠지만 등교 거부 일수가 3일을 넘어서 5일, 10일이 넘어가는 중기라면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의 등교 거부를 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등교 거부 일수가 3일이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즉시 다음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등교 거부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차분한 대처입니다.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부모님께서 가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처할수록 아이와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간 원했던 폰, 컴, 옷, 물질적인 것으로 설득하라고 하면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다시 제멋대로 행동하는 악습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첫째, 우선 부모님께서 학교 등교와 출석에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혜택은 줄어든다 를 공표하고 실제 일을 실행해 가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경우 초기 등교 거부 학생이라면 아이들의 생각이 무척 바뀌고 학교를 다시 잘 가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왜 학교를 안 가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등교 거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등교 거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거에 따라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셋째, 앞으로 부모님의 대응 방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끌려다닐지 단호한 대처로 아이의 삶의 변화를 결국 가져올지 부모님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이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부모님께서 학교 등교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이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상황을 파악한다. 밤새 놀다가 등교거부를 하는지 새벽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대놓고 놀면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몰래 폰을 구해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새벽에 확인을 해봐 주세요. 친구들과 문제, 선생님과 문제가 있는지 학교에도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친구들에게도 문의를 해 주세요. 그냥 카톡 문자로 물어보기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직접 대면으로 얘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물론 아이에게도 얘기를 들어보셔야죠. 공부에 흥미를 잃은 경우 현재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합니다. 또한 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한 경우 바로 수긍하지 마시고 실제로 10일 이상 그 길에 대해서 꾸준히 성실히 노력을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교 거부 일수를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등교 거부 일수가 1일에서 10일 사이인 초기 등교 거부 상황일 경우 이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의 대처를 잘 한다면 금방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당황하고 걱정하며 조급한 마음에 변결 처리를 도와주고 있죠. 하지만 등교 거부 일수가 3일이 넘어서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는 등교와 출석에 너무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야 하고 환급률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등교 거부 일수 10일에서 20일 중기 등교 거부 상황입니다. 등교 거부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적절하게 대응할 초기 타이밍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만이 답입니다. 이미 아이에게 화도 많이 내보고 타일러도 보고 물질적인 공세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효과가 없죠. 절대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다잡고 환급률과 페널티를 제대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셋째, 등교 거부 일수 20일 초과. 등교 거부가 일상이 된 것입니다. 툭하면 등교 거부를 하죠. 부모님이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즉시 저희 센터큐에 연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을 적극 고민하고 시도하며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이를 변화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등교 거부가 누적될수록 아이는 더 짜증을 부리고 우울해합니다. 원하는 대로 학교도 안 가면서 왜 짜증을 내고 우울해하지? 의아하실 텐데요. 삶을 제대로 유지, 성장시키는 생산적 쾌락의 루틴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아이의 자존감과 실행력을 회복시키는 생산적 쾌락의 루틴의 가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센터큐가 강조하는 환급률입니다. 환급률이 뭐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원리와 체계만 이해하신다면 집에서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사춘기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과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센터큐의 핵심 가치입니다. 첫째, 부모님께 예의. 존댓말 요를 반드시 사용하고 무례한 언행 금지. 둘째, 생활관리, 방정리 및 공용공간 정리, 건강한 취침 및 기상시간 준수. 셋째,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실행, 매일매일 꾸준한 학습의 실행.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무너져 있다면 등교 거부 계속 악화됩니다. 반드시 첫째 환급률부터 제대로 안착시켜야만 합니다. 등교 거부가 3일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면 환급률 3가지를 빨리 잡아가는 것만으로도 등교 거부가 상당히 해결됩니다. 등교 거부 일수가 10일이 넘은 단계라면 환급률을 제대로 잡아야만 생활 변화, 인성 개선에 이어 학습과 진로, 대입까지도 체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것들인데 아이가 반항을 세게 할 것 같은데요. 센터큐에 질문 주시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급률 안 지키던 아이들에게 지키게 하면 당연히 반발하죠. 제멋대로 편하게 살던 삶을 제한하니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아이들의 기질과 사춘기 정도에 따라 때로는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길게는 6개월까지도 나타나는 이 반발 기간을 부모님께서 잘 버텨주시면 아이들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성장통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반발 기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우선 환급률을 약속 구조로 만들어 아이에게 분명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환급률 첫 번째, 부모님께 예의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부터 내가 존댓말 요를 붙여서 써야만 대화에 응할 거야.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할 거야 라는 약속 구조를 만드시고 아이에게 분명히 인지시키시고 반드시 부모님께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약속을 정했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때 활용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보상과 페널티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실행한 후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은 한 번의 과도한 보상보다는 노력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절한 단계를 나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용돈이 가장 적합한데요. 3일 정도를 환급률을 안착시켜온 노력의 수준이라면 용돈의 소소한 보너스를 10일 정도의 노력을 안착시켜온 것이라면 조금 더 많은 보너스를 3개월 동안 노력한 것이라면 그간 갖고 싶었던 너무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선물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실행한 후에 보상하셔야 합니다. 페널티 또한 명확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가동해 아이에게 허락하셨던 물질적 혜택들을 하나둘 제한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아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폰 사용 제한, 용돈 지급의 정지 등이 적합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사람은 불편해야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이의 핵심은 반드시 꾸준하게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일관성 꼭 기억해주세요. 학교를 안 가도 공부는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성장과 학습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언제든 가능하게 해야 한다 라는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꾸준한 루틴. 2. 작은 성취 경험. 3. 실행 가능한 목표 설정. 4. 매주 정기적인 실행 피드백.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는 금방 다시 무너집니다. 학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학습 환경을 단단하게 뒷받침해주고 꾸준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센터큐의 황금률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답변 드린 것들 잘 숙지하셔서 시도해 보시고 혼자서 진행하기 힘드실 때는 언제든 저희 센터큐의 도움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